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 예식입니다. 여러분들 신의 한수 시청하실 때는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다가 청와대 무너지겠습니다. 자신들이 적폐청산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적폐였습니다. 결국 청와대 관련 인사들 모두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서초 감사합니다. 당협위원장으로 또 이번에 뭐 사실은 내려놨지만 뭐 연임도 그렇고 재신임 받았다고 얘기도 하더군요. 재신임 받으셨습니다. 예. 서초에 큰 인물이 났습니다. 네. 자, 국정원에서 활동하셨으니까 최고위직으로 활동하셨으니까 이제 사실 이제 조사 활동을 많이 하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국정원이 그런 활동은 벌이지 않지만 과거에 이제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들 막 조사를 했을 텐데 그걸 이제 일명 사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상당수가 합법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사찰이 있으면 큰일 나는데 지금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을 통해서 한 사찰, 민간인 사찰, 이거 이제 일파만파로 커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특별감찰반원 김 수사관, 이 수사관이 이제 자기 지인 그 수사 관련 동향을 파악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원복 조치가 되고 그 과정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특별감찰반원들 상당수가 뭐 크든 작든 이게 비위에 연루가 돼가지고 전원 복귀시키는 사상 최초의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김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이 원대 복귀된 다음에 일부 언론 매체에 자기가 어떻게 감찰 활동을 해왔는지, 어떤 내용의 감찰 활동을 해왔는지, 그거를 누구한테 보고했는지 이런 것을 말하자면 제보하면서부터 이제 일파만파로 의혹들이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을 이제 간단히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문제에 관해서도 감찰 수집을 했다. 이렇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은행장에 대한 문제도 감찰 수집 활동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제 요 두 개가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그거는 원권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그런 원권의 소지가 있는 그런 그 첩보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활용하지 않고 바로바로 폐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김 수사관이 지금 언론에 폭로한 내용을 보면 우선 외교부의 고위 관리에 대한 그런 그 감찰 활동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말이죠. 뭐냐면 그 외교 관련 정보가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누설돼 가지고 보도가 되니까 그 외교부 관리에 대한 감찰 활동을 우리가 청와대가 했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외교부 고유 업무에 대한 내용은 별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간부의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감찰을 활동을 했다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환경부 관련인데요. 쓰레기 대란 사건과 관련한 그런 그 첩보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노동부 관련인데 그 삼성 관련 기업의 작업 환경 보고서 그런 공개 여부 이런 게 있고 등등 이제 몇 가지 그 사안을 이 언론 매체에다가 이제 제출했어요. 보고서 목록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의혹이 생겼는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의혹의 한 중심에는 현재 러시아 대사로 나가 있는 우윤근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제 돈을 받았는데 어떤 목적으로 받았느냐, 이 돈을 돌려줬느냐, 안 돌려줬느냐, 이게 이미 과거에 한번 수사를 해서 아무 혐의가 없다. 이렇게 일단락된 걸 김 수사관이 말하자면 지나치게 이 첩보를 과장해서 지금 언론에 제기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서 청와대로서는 이런 그 김 수사관의 이런 그 활동이 청와대의 기밀을 누출하는 것이고 품위를 손상하는 것이다. 거기에 상응하는 고발 조치를 하겠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윤근 대사도 이거는 명예훼손이다. 이래서 고발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에 쉽게 얘기하면 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우윤근 대사 건은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전직 총리 아들까지 또 은행장까지 사찰을 했다. 이거는 뭐 불법이고 이거는 뭐 이제 특별감찰반 이 조사관이 얘기한 거는 김 조사관이죠. 그렇죠. 양심선언, 내부자 고발로도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예민한 사안이 전직 총리의 아들이란 말이죠. 이 총리가 누군지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 일이 일파만파 될 텐데, 전직 총리 아들을 사찰했다. 혹시 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적폐청산과 관련돼서 황교안 총리의 아들을 사찰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거든요. 만약 이 총리 아들이 황교안 전 총리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뭐 쓰나미처럼 엄청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얘기는요.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청와대 특별감찰 대상은 엄격히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딱 확정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예요. 예.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 공공기관. 왜냐하면 이것도 준정부기관이니까 공공기관 단체의 장이나 또 임원들, 거기도 이제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면 대통령의 친인척 관련 그렇죠. 비리사항. 요 세 가지에 엄격히 이제 제한돼 있거든요. 요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대선 캠페인 때부터 정부 수사기관, 정부 권력기관들이 불법 민간인에 대한 사찰, 이거는 엄단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같은 경우 국내 모든 정부 활동을 지금 완전히 중단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잘못된 민간인에 대한 사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정한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보한 것처럼 전직 총리의 아들, 그다음에 은행장에 대해서까지 사찰한 것이 사설이라고 한다면 직무범위를 일단 벗어난 걸로 볼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청와대가 얘기가 뭐냐, 그런 그 불순물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불순물. 이런 불순물이 섞여져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는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정부 활동을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이것저것 주변에서 이제 우리 이제 제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보하는 사람들도 옆에 이렇게 비리 있는 사람 있다. 이렇게 이제 감찰반이니까, 청와대 감찰반이니까 얼마나 센 암행어사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해줄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제보를 받은 청와대 감찰반 소속 요원들이 그거를 자기가 우선 보고서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건 자기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건데 그걸 예. 공무원이 보고서 쓰면 일단 문서화 되는 거잖아요. 그럼 흔적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썼어야 되는데 일단 쓴 거가 잘못이고. 근데 청와대 얘기는 그거를 이제 그 부패반에 있는 데스크 요원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부패 반장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패 비서관이 뭐 1급이잖아요. 이 세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런 직무를 일탈하는 첩보 보고가 있으면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기네가 폐기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언론에서 제기하는 큰 의혹은 바로 뭐냐? 과연 청와대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엄격하게 그렇게 청와대 감찰반의 직무를 벗어났다고 해서 완전히 손을 뗀 건지, 그 사람들이 중간에 3단계 보고를 받았으면 이 보고한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정말로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청와대 비서실장한테는 보고를 진짜 안 한 건지 한 건지, 그리고 만약에 보고를 받았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그를 최종적으로 처리했는지,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청와대 해명과 그 김 수사관이 언론에 공개한 제보한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차이가 나는 거를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네, 그렇죠. 이런 입장이 있고, 야당에서는 이거 이렇게 갖고는 도저히 말하자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특별검사 있잖아요. 특검. 예, 특검을 말하자면 임명을 해가지고 요거를 객관성 있게 제대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이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그 비리인 만큼 국회가 직접 나서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제 이 사안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전국의 한 핵폭탄처럼 이렇게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좀 전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만약에 정치인 사찰이다, 특히나 유력한 대권 후보 황교안 총리 아들에 대한 사찰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엄청나게 큰일이 될 뿐이 없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어떤 총리인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직 총리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황교안 총리의 아들은 찾아봤더니만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개인 사업은 안 예, 하는 거만요. 예, 신문에 개인 나온 사업. 거는 전직 총리 개인 사업에 대해서 예. 이렇게 수집된 첩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수집된 첨부니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뭔가 이름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정치적 민감한 사안까지 사찰을 했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신들이 국정원에 대해서 뭐 개혁한다고 하면서 국내 정보 수집하지 마라. 국정원이 정치 개입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직접 이렇게 정치 개입을 하는 듯한 사찰을 했다면 이거야말로 탄핵감이고 하야해야죠. 이 정도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제일 지금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예. 그 수사관이 얘기한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대검인지 하여튼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서울중앙이 예.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 저 대검에서 조사한다고 돼 있는데 보니까 언론에는 예.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하든지 일단 검찰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팩트에 입각해갖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현재까지 청와대에서도 감찰을 조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사관이 어떠한 비리를 가지고 있는지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조사한 게 있을 것이고 청와대에서 만약 조사 안 했다면 벌써 이 사건 나온 지가 여러 날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 동향을 청와대가 만약에 이렇게 모르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검찰에 대한 그 맞아면 조정 통제 기관이 민정수석실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예. 온 국민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이 사건을 쳐다보고 예.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됐든 검찰이 됐든 지금까지 수사 결과 내용만 가지고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검찰 입장에서도 어느 누가 당사자들한테도 이게 근거 없는 의혹 보도, 추측 보도들이 너무 난무하게 되면 첫째는 국민들이 불안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당사자들한테도 굉장히 명예가 훼손되는 거잖아요. 수사관도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아니라라고 수사관 개인의 인격과 그런 명예를 훼손하면 그 사람도 기분 나쁠 테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 러시아 대사 이런 사람들도 자기 의혹 아무것도 없는 거 판단했는데 계속 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을 보호한다는 또 해당 기관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중간 수사 결과라도 한번 발표해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모든 의혹들의 내용이 어디까지는 사실이고 어디까지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 번은 정리를 해주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만이 이게 불필요한 그렇죠. 의혹이 말하자면 제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김 수사관이 지금 일개 언론 매체에다가 줬는데 다른 언론 매체에 또 얼마나 안 줄 것이며 얼마나 줄 것이며 또 이 언론의 속성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전 언론이 지금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특종 때리겠다고. 네. 그러면 이런 것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신은 분위기를 양산하고 혼란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검찰 당사자 할 것 없이 객관성 있는 조사 결과를 빨리 내놔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청와대는 지금 아무 문제 없다. 김 수사관의 일탈행위다. 미꾸라지다. 지금 미꾸라지라고 청와대 돼 추어탕 있어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청와대는 떳떳하다 그러면 이거는 특검으로 가서 조사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떳떳하기 때문에 특검에 해서해도 문제가 없다. 특검 조사가 필요한 거지. 지금 검찰 청와대 눈치 볼 거고 하니까요. 이거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고 야당도 이제 특검 주장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까지 지금 나온 바에 의하면 이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특검이나 아니면 국정조사로 가자.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청와대 얘기하는 걸 보면 첩보된 그 입수 그런 다양한 형태의 첩보가 들어온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뭘 부인하냐면은 첩보는 불순물로에서 들어왔는데 이거 과거에 박관전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들을 다 현 정부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문제의 소지를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치된 정보를 다 폐기 처분했다는 거예요. 다 걸러냈다는 겁니다. 활용들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떤 조치도 안 했다는 겁니다. 보고도 안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지금 의혹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특검 국정조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빨리 정부적 판단을 이럴 때는 신속하게 뭐든지 국가의 중요한 일들은 완급을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렇죠. 그리고 경중을 알아야 돼요. 저는 항상 부하들한테 얘기할 때도 완급과 경중을 가지고 사안을 처리해라. 특히 정보기관이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중요한 정보사항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노출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우선 완급에 있어서 굉장히 급하다. 그냥 급한 게 아니라 아주 슈퍼 급해요. 네, 슈퍼급. 네. 예. 슈퍼급으로 급한 거. 속성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불순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불순물 걸러낼 때 시간이 많이 걸리면 불순물이 막 또 다른 박테리아도 많이 생기고 다른 거 오염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순물은 빨리 제거해버려야 돼. 그래서 아주 강력한 스피드로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중이잖아요. 이거는 중중에서도 또 슈퍼 헤비급. 헤비급.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제한급. 네. 그렇죠. 두 개에 다 해당돼요. 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대변인 수준에서만 하지 말고 검찰 당국에서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 이거를 좀 빨리 밝혀서 국민들의 의혹과 불만 이거를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 네. 그래야 현재 우리 대한민국 지금 갈 길이 뭡니까? 경제적인 침체에 빠지는 걸 빨리 헤어나자잖아요. 네. 그리고 남북관계 이것도 제대로 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청와대 특감반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이 에너지를 국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국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피로를 느끼면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거는 빨리 정리하고 나가는 게 좋겠다. 시급성을 가지고 저는 그거를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네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청와대가 솔직하게 빨리 발표를 해야 될 텐데, 그러고도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아까 불순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에서 그렇게 그런 불순물들이 있는데 그런 불순물들의 위험성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거 다 폐기 처분했다. 우리 청와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어요. 지금 문제는 말이죠. 이 이제 김 수사관이 얘기하는 게, 그렇다면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들, 그동안 박근혜 정부 때 적폐라고 몰아붙여서 문제를 삼았던 것들, 그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 들어섰으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면 그걸 하지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럼 불순물이 들어온다는 거, 그런 거 제보해도 계속 했으니까 들어왔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특별 감찰을 할 때 이제 외교부에서 상당히 그 정보가 새 나갔다고 해요. 이런저런 정보가 새 나가서 문제가 됐는데, 외교부에 가서 누가 정보를 유출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또 개인의 사생활까지 또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을, 그것을 적폐라고 했던 청와대가 계속 이어왔다는 거. 그러니까 청와대 해명도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거 사건을 접하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 김 수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과거에 정말 수사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매 정권마다 MB 정권, 박근혜 정권, 그 다음에 현 문재인 정부에서까지도 청와대 차출 정도로 수사 능력이 뛰어난 베테랑 수사관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공무원이 한 번만 청와대에 가서 근무해도 엘리트 공무원, 정말 능력 있는 공무원, 그렇죠. 장래가 보이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3번씩이나 이렇게 연임해서 갈 정도가 되면 이 수사관의 그런 수사, 정보 감각은 남다르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어설프게 정보 활동을 했겠느냐. 저는 우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 정부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출범 전 대선 때부터 이런 권력기관의 비리, 민간인 사찰 이런 거는 절대 안 하겠다. 해서도 안 된다. 이런 거를 강하게 국민들한테 밝혀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1차 말하자면 현 정부 초기에 들어섰을 때 이렇게 민감한 일들을 가장 많이 하는 민정수석실의 경우에는 직원들에 대한 자체적인 교육, 정신교육, 직무교육이 철저히 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과거 정부에 흔히 적폐라고 했던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우리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한다. 그러니까 청와대 특수감찰반 얼마나 권한이 막강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특별감찰반이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이러이러한 정보, 지금 얘기한 대로 전직 총리 아들이 됐든 은행장이 됐든 이런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을 했는데, 우리 정부는 현 문재인 정부는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듣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체 청와대 가지고 오지 마. 아예 누가 제보면 그건 제보 받지도 마. 왜냐하면은 제보 받아갖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 달콤해가지고 이렇게 수사관들은 또 캐고 싶은 그 본능적 욕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직무교육서부터 철저하게 시켰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외교부니 뭐 환경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되는 사안이면 경찰과 검찰 그리고 각 부처마다 자체 감찰관실이 있어요. 감사실이. 네. 이 정도 선에서도 예를 들어서 쓰레기 대란 뭐 그게 얼마나 대단한 그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그 수사성 동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종의 정책 보고서 관련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엄청난 수사 대상이 될 만한 요소가 없으면 정책 관련 사항이면은 해당 부처의 감사관실에서, 그러잖아요. 감사관실에서 감찰 차원에서만 그렇죠, 해도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1차적으로 조치를 해서 모자란다. 그러면 감사원에 감사를 시키면 이 정책이 쓰레기 정책이 됐든 무슨 뭐 그 삼성 회사의 작업 환경 관련 보고서가 됐든
다른 뭐 외교부에 뭐 정보 노출이 됐던 자체 감사,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 요 두 개의 단계를 거쳤으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건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처음부터 왜 청와대 감찰반에서 나갔는지, 또 뭐 중간 처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런 과정을 겪고서 또 청와대가 갔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보면 청와대 이 감찰반 직원이 바로 수집해갖고 청와대에 쫙 보고하니까 다시 내려갔을지 않을까 하는 추론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본다면 제가 얘기한 대로 직무 사전 최소한의 소양 교육,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 대통령 의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직무 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야 되고, 중간중간에 지금 이런 불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에 지금 왜냐하면 현 정부가 지금 1년 된 정부가 아니잖아요. 예. 1년 반, 2년을 지금 넘어가고 2년으로 그렇죠. 가고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중간중간에 정화 작업을 했어야 돼요. 예. 그러잖아요. 이렇게 뒤늦게 한꺼번에 단체로다가 원복시켜갖고 억울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다 단체로 원복시키는 불행한 사태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중간중간에 정화 교육을 시켜가지고 잘못된 사람 돌려보내고, 잘못된 업무 관행이 계속되면 그걸 잘라주고, 이렇게 했으면 이번과 같은 의혹, 이번과 같은 이런 그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저는 느낌이 듭니다. 예.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TV.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만을 훨씬 넘어서 12,000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덕분에. 예. 조회수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또 게다가 또 이번에 자유한국당 서초갑입니다. 서초갑 제가. 예. 원외위원장 감사드립니다.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 무너지는 소리가 아주 그냥 심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더 사건이 커지게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전직 총리까지 뒤졌다고 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 하야로 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 물러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 바로잡는 방송 신의 한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그리고 추천 버튼은 모두 다 확확 찍어주십시오. 대한민국 살리는 1등 방송 신의 한수, 이번 달에 50만 갈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